안녕하세요. 오도함의 팟캐스트입니다. 아직 이름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정말 좋은 이름이 있다면 의견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의 본명은 오도함입니다. 뭐 이름이 이러냐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팩트랍니다. 주민등록증에도 사업자 등록증에도 오도함이란 이름이 쓰여져 있고요. 트위터에서도 용감한 건지 멍청한 건지 제 실명을 아이디로 쓰고 있습니다. 만약 저와 법적 다툼이 있다면 오도함이란 이름을 법정에서 만나보실 수 있겠지만요. 아직 그럴 일까진 없어요. 그치만 사람 일이란 모르는 거죠. 최근 제가 썼던 글이 많은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으면 좋겠지만요. 글의 요지는 무척 단순합니다. 여성 임금은 남성보다 낮고 여성은 공연계에서 영향력 있는 손님이며 매우 많은 남성들이 성매매에 돈을 쓴다. 이 시장 규모는 어마어마하다. 이 사실들을 나열한 수치가 제 글의 전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는 36.7%라고 합니다. 2014년, 15년을 기준으로 한 조사고요. 이건 OECD 조사이며 이는 OECD 가입국 중 최고의 격차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동아경제에서 OECD 남녀 임금 격차 한국이 36.7%로 1위, 2위는 이라는 이름의 기사를 냈군요. 2위는 일본입니다. 네.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닌 게 2014년 8월 4일 한겨레 경제 일반에서도 이 이야기를 다루었고요. 2015년 5월 25일 경향비즈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제목이 상당히 재밌어요. 남녀 임금 격차 가장 큰 이유는 그냥 마치 카프카 소설 내용 같은 제목이네요. 내가 벌레로 변한 이유는 그냥, 내가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된 이유는 그냥. 하지만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그냥이 아니죠. 여성이 공연 업계를 소위 캐리한다는 사실은 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인터파크에서 예매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오른쪽 중단에 예매자의 남녀 성비와 나이대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맨 처음엔 유독 나의 밴드만 여성 비율이 무척 높다고 착각했는데요. 그건 저의 착각이더군요. 인기가 많은 줄 알았더니만 2016년 서울 재즈 페스티벌은 여성 예매자가 72.4%고요. 남성 팬이 좀 있을 거라고 예상했던 김경호 전국 투어 콘서트 부산의 경우엔 현재 여성이 83.9%고요. 현대카드 큐레이티드 21 국카스텐 콘서트의 경우엔 여성이 80%고요. 제이통 서울 공연 역시 73.1%로 여성이 우세하네요. 이런 대세 속에서도 남성이 좀 우세한 공연이 한두 개는 있습니다. 남성이 65%를 차지하는 공연은 MC 스나이퍼 단독 콘서트 재개발, 현대카드 큐레이트 22, 와이너리 독스, 남성 77% 정도가 있고요. 어쨌거나 그 여성이 확실히 우세한 수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토대로 간단한 계산을 해봤을 때 내가 공연업계에서 살아간다면 여성의 임금이 올라가는 것을 환영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이건 제가 페미니스트가 아니라도 공연자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겠어요. 공연은 필수품이 아니라 소비 심리에 영향을 많이 받는 분야임을 감안하고서라도 주머니가 여유롭다면 공연을 자주 올 수 있거나 혹은 공연비가 조금 더 비싸지더라도 감당할 수 있을 테니까요. 제 기억에 따르면 입장료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지난 10년간. 제 글을 이제 반대하는 입장에서 쓰신 분들이 많은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하는 글을 보진 못했네요. 뭐 여성은 투표권이 생긴 지도 얼마 안 되었고 가부장제와 전쟁을 통해서 오랫동안 고통받아왔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만이라도 여성이 임금을 남성보다 많이 받는 것도 어떤 역사적인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지만 이건 물론 실현이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따져보자면 여성은 확실히 공연업계에서 우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최근 아이즈 매거진에서 걸그룹 여자친구 제작사 소성진 대표의 인터뷰를 발췌해 보겠는데요. 이 인터뷰 제목은 여자친구는 섹시한 컨셉트로 영원히 가지 않을 거다라는 제목입니다. 뭐 영원한 건 뭐가 있겠냐만
이 인터뷰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간을 달려서 어른이 될 수만 있다면 거친 세상 속에서 손을 잡아줄게. 이 부분이 너무 좋은 거다. 여성들이 굉장히 좋아할 수밖에 없는 애니메이션 같은 느낌이 있지 않나? 아내한테 들려줬더니 뭔가 울컥 한다고 하면서 울더라. 직원들이 여성 팬덤을 만들어야 한다고. 결국 여성들이 좋아하지 않으면 길게 봤을 때 대중적으로 알려져도 팬은 못 모은다고 이야기했다. 여성 팬들을 많이 얻고 싶었기 때문에 시간을 달려서로 꼭 활동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도 있다. 예, 이상이고요. 여기서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떠올려 봤어요. 첫 번째 질문은 왜 공연 시장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돈을 많이 쓸까?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남성은 어떤 시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할까? 이 두 개의 질문인데요. 첫 번째 질문인 왜 여성들이 공연 시장에서 남성들보다 돈을 더 많이 쓸까? 이 부분은 사실 대답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왠지 원리는 모르지만 근해 공식을 외우던 중학생 때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요.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속 시원하게 여성이 공연을 더 많이 보는 비밀을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지만 정말로 큰 돈을 벌 수 있겠죠. 그 비밀을 알게 된다면. 어쨌거나 잘 모르겠는 부분이고 제가 대답 드릴 수 없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 질문을 제가 대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남성은 어떤 시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할까? 라는 질문이에요. 남자야 여자보다 확실히 더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장 규모도 훨씬 더 크겠죠. 한 5개 정도 남성이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진 시장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자동차 튜닝 시장. 물론 여성 드라이버 분들도 계시고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겠지만 확실히 남성이 우세한 건 사실이죠. 이 시장에서. 교통안전공단 부설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작성한 튜닝 산업 및 일자리 동향 조사를 따르면요. 지난해 1조 2,345억 원 규모였던 1, 2, 3, 4, 5 자동차 튜닝 산업의 규모는 올해 3조 2천억 원까지 급성장할 전망이다. 굉장하죠. 이거 역시. 그리고 두 번째는 불법 스포츠 베팅, 이른바 토토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걸로 인해서 많이 이제 악명을 얻게 된 연예인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요. 뭐 혹시 주위에라도 여성분인데 토토를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정신 차리시고요. 저는 아직까지 여자 토토쟁이는 본 적이 없어요. 정확한 규모가 나오진 않았어요. 역시 불법이기 때문에. 근데 연간 4조 원에서 17조 원 사이라고 하네요. 32조 원까지 쓴 것도 있었어요. 뭐 참고로 불법 스포츠 베팅이니까 영수증은 당연히 안 되고요. 음경 보형물 시장 규모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대신 국내 발기부전 치료제 시장 규모는 약 800억 원 정도 된다고 해요. 예, 아직은 한국 남자가 많이 건강한 편인가 봅니다. 게임 업계에 뭐 차차 여성 유저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지만 전통적으로 남성 유저들이 많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업계라고 생각해요. 2015년 4월 게임 메카라는 잡지를 보니까 10조 돌파 예상을 보고 있군요. 그러니까 공연 업계가 상당히 작죠. 얼마나 작은지 감이 오시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매매 시장인데요. 이 역시 확실한 규모를 파악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여성가족부의 성매매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1년 성매매 거래액은 약 6조 6,267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어떤 분께서는 통계청에서 아직 승인되지 않은 자료라고 합니다.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제가 뭐 자료를 만진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이분의 말씀은 인정하고요. 그래서 좀 더 찾아봤어요. 형사정책연구원이 작년 8월에서 11월 서울과 전국 6개 도시 등에 있는 주점과 이발소, 어쩌고저쩌고 마사지 업소를 상대로 조사해 보니까 2002년 기준으로 24조 원 가량으로 추산됐다. 전 차라리 여가부의 성매매 실태 조사가 좀 더 낫지 않나요? 24조 원이라니. 2010년도 서울대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산업 규모는 대략 7에서 9조 원. 2007년도 여성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06년도에는 24조 원이었는데 2007년도에는 산업 규모가 14조 원, 성매매 여성 수는 27만 명, 성매매 남성 수는 연 1억 명. 참고로 공식 집계된 비틀즈 음반
판매는요 2억 1200만 장 정도 된다고 해요. 음, 제가 성매매 시장이 굉장히 강력하다는 것을 알게 된 일화가 있는데요. 영등포에 타임스퀘어가 생겼을 때였어요. 그 뒤에 홍등가가 있었는데 저는 그게 정리가 될 거라고 믿었거든요. 왜냐면 삼성이 하는 일이니까요. 그런데도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죠. 뭔가 있겠죠? 네, 뭐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뭐 공연 시장이 작은 거에 대해서 뭐 불만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아무래도 공연 자체가 찾아오고 이게 즐기는 게 진입장벽이 좀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만큼 쉽진 않죠. 복사되는 컨텐츠가 아니라는 점도 중요하고요. 사실 성매매 시장하고 뭐 게임 시장하고 공연 시장은 정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구와 달 서로 엄청 멀리 떨어져 있지만 조수간만의 차를 만들어내요. 그렇지만 같은 대한민국 땅 위에 있는 공연업계와 성매매 업계에 큰 영향을 주고받지 않습니다. 성매매 업계가 확 망한다고 공연업계가 늘어나지도 않고요. 공연업계가 반대로 망한다고 성매매 업계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성매매 시장 규모를 보여드리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 지었죠. 네. 그 이유는 한 곡 듣고 차차 설명해 드릴게요. 조니 그린우드가 작곡했고요. 영화 There Will Be Blood의 OST. 앨범 중 두 번째 곡. 제목은 퓨처 마켓입니다. 연 이틀 동안 정말 수많은 반응이 내게 돌아왔어요. 페북에는 얼굴도 모르는 여성분들이 정말 많이 친구 신청을 하셨어요. 음, 혹시나 좋은 일이 생길까봐 수락은 받고 있는데요. 아직까진 별일이 없고요. 너무나도 많은 반응들이 저에게도 돌아오고 또 이야기되고 있더군요. 대표적인 몇몇 개만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성매매를 해서 돈이 없기 때문에 공연을 못 온다고 말하는 거냐? 혹은 너희 공연을 안 본 남자들은 성매매를 한다는 거냐? 이렇게 읽으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남자들은 죄다 성매매를 하는 거냐.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독해라는 거는 전적으로 자신의 역량에 따른 것이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 제가 크게 코멘트를 해드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논술 강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단순한 사실의 나열들 속에서 특정한 상관관계를 읽어낸다는 것은 곧 자신을 비추는 일과 같거든요. 제 글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책을 읽어보시면 알게 될 것들은요, 대한민국에서 성매매 시장은 몇 조 원인지 가늠이 안 될 정도로 크다는 사실이 있고요. 공연 시장에서 여성은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뭐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제 글을 굳이 표현하자면 태양은 붉고 하늘은 파랗다라는 수준의 어떤 글이에요. 대단한 논리 전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비약이라 할 것도 없어요. 그냥 1은 1, 2는 2 이거에 대한 얘기고. 그치만 태양이 붉다고 말했다고 해서 제가 빨갱이는 아니죠. 예.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면은 성매매를 안 하면은 공연장에 올 줄 아냐? 제가 바보는 아니죠. 성매매를 하고 돈이 남으면 다시 그 돈을 모아서 키스방을 가겠죠. 저는 성매매를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마음을 바뀌어서 공연장에 올 거라고 예상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공연 티켓을 사서 공연을 본 남자들보다 성매매를 한 남자가 더 많다는 사실만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공연에 오지 않으면 성매매를 한 것이냐라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76.8%의 파블로프 여성 팬들이 성매매로 번 돈으로 티켓을 산다는 말이군요 라고 댓글 단 분도 계시더라고요. 음악 관계자여서 더 충격적인 부분인데요. 누구신지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저의 지인이었고요. 그에 대한 예우를 저는 마지막으로 지키고 싶기 때문이죠. 네. 또 다른 반응이 있다면 쯔쯔 무개념 인디밴드 이러면 도와줄 줄 아나. 혹시라도 저의 인스타를 팔로우하시거나 저의 게시물에 동정심으로 좋아요를 누르지 마세요. 동정심으로 공연에 오시는 분들 본 적은 없습니다. 인간은 자발적인 동기에서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한국 사람들은 많은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인디밴드가 가난할 거라든지, 그래서 도와줘야 할 존재라든지, 관심을 가져줘야 될 존재라든지. 근데 저는 일단 잘 살고 있고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인디밴드를 꽤 오랫동안 계속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 개념이라는 것이 무개념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 강자에게 약자가 갖춰야 할 비굴함을 의미한다면 저는 무개념을 자처하겠습니다. 그것도 괜찮아 보이니까요. 비록 제가 펑크록을 하는 건 아니지만 개념으로 인간의 잣대를 나누는 사람들에게 개념이 있어 보일 생각은 그닥 없습니다. 타인을 개념이 있다, 없다로 판단하는 행위도 대체로 싫어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무례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남성이라면 개념녀라는 말을 굉장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반응이 있네요. 억울하다. 나는 그런 남자가 아니다. 게임 산업에 돈을 많이 쓴다. 게임 산업에 남자가 얼마나 차지하는 지분이 크냐. 게임 산업은 문화 산업도 아니냐. 이런 반응들이 있네요. 네. 저로서는 축하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게임 산업을 움직이는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성매매를 하지 않는다고 밝히는 것만으로도, 성매매를 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매도당했다라고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전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 마세요. 하나 더 있어요. 비약이다.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사실의 나열일 뿐입니다. 제 논란이 됐던 페북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쯤 되면 자연스레 궁금해지는 게 생길 법도 합니다. 대체 남성들은 여성보다 더 많이 번 돈을 어디에 쓸까요? 버는 돈도 훨씬 적은 여성들이 연 3,800억 규모의 공연시장에서 이렇게 돈을 많이 쓰는데 말입니다. 남성의 구매력은 여성보다 크기 마련일 텐데요. 그렇다면 남성이 여성보다 월등한 영향력을 가지는 시장은 무엇일까요?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추론하실 수 있려고 하는 게 뭐 남성이 성매매를 하느라 공연을 안 온다 이런 내용은 없다는 거죠. 저는 그런 주장을 한 적도 없고요. 다만 이런 농담을 하실 수 있어요. 전적으로 성매매 규모 연구조사에서 가져온 농담인데요. 여성이 집에서 밥을 할 때, 여성이 경력 단절로 인해 힘들어할 때, 여성이 일을 할 때, 여성이 밥을 먹을 때, 여성이 스타벅스에 갈 때 남자는 무엇을 하느냐?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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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확률로 성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통계는 근거 없다. 제가 그래서 이거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찾아본 게 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와 2010년도 서울대의 조사, 아까 말씀드렸죠. 24조 원, 14조 원, 성매매한 남성 수는 연 1억 명. 저는 차라리 여가부의 통계가 맞았으면 합니다. 공연장에 오는 남팬들은 뭔가요? 네, 남성일 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공연업계에서는 소수를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매우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저도 알거든요. 롤을 하거나 휴일엔 술을 마시는 게 더 손쉽다는 거요. 저도 롤을 많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을 사랑하며 공연을 보는데 돈을 씁니다. 뭐 여자분들께서 아셔야 될 특징이 있는데 공연장에 오는 남자들이 있어요. 정말 음악을 사랑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당신보다 조금 더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연장에 오는 남자를 만나지 마세요. 제가 잘 압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저니까요.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뭐 그렇지만 저는 이 세 가지 사실에 입각한 태도를 갖고 있어요. 어차피 우리 음악은 들을 사람만 듣고요. 공연은 올 사람만 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고객의 권한이 뭐라도 되는 양 말씀하시면 곤란해요. 그거 라면 한 그릇 계속 다시 끓여오라고 한 포스코 상무하고 그게 다른 점이 없어요. 뭘 대단한 권리라고. 저도 손님 안 받을 권리 있어요. 어차피 안 올 거잖아요. 뭐 오신다면 제가 잘해드리겠습니다만은 안 오실 거면 저도 택한테 관심 없어요. 그런데 왜 하필 제가 굳이 성매매로 글을 맞췄는지 또 알아볼 텐데요. 알아보기 전에 곡 하나 듣고 오시죠. 데이빗 보이, The Man Who Solved the World, 1970년도 앨범 마지막 트랙, 9번 트랙 더 슈퍼맨입니다. When all the world was very young, and mountain magic a heavy hung, the Supermen would walk in file, guardians of the loveless isle, and gloomy browed with super fear, their tragic endless lives could heave nor sigh in solemn perverse serenity, wondrous beings chained to life. Weird by mystics taught, no pain, no joy, no power to write, colossal strength, the grasp of fate, where sad-eyed mermen tossed in slumbers, nightmare dreams no mortal mind could hold. A man would tear his brother's flesh, a child
네, 반갑습니다. 오도함의 팟캐스트입니다. 좋은 이름을 제보받고 있으니까요. 생각나는 게 있다면 부탁드리겠고요. 이야기를 이어나가 볼게요. 사실 요즘엔 요 몇 년 사이, 1, 2년 사이에는 좀 부끄러운 감정이 들어요. 뭐가 부끄럽냐면은 제가 한국 남자라는 사실이 부끄럽습니다. 어렸을 땐 제가 남자라는 사실이 퍽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버지는 모르는 게 없었고요. 선원 출신이셔가지고 음식도 정말 잘하셨어요. 그리고 어릴 적에 집안에 삼촌, 사촌 분들이 오셔서 남자들이 좀 집에 있으면 이제 다 건장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래서 집에 도둑이 들어도 무섭지 않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안심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 생각을 했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지킬 수 있는 멋진 남자가 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해보지 않은 남자는 아마 없을 거예요. 게다가 성장기에도 남자들은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구석이 퍽 많았어요. 소년 만화 주인공들 보면서도 그렇게 생각했죠. 이 친구들은 꺾이지 않는 의지를 가지고 매번 도전해요. 그리고 매번 이겨요. 몇 번 고통을 겪더라도. 슈퍼마리오가 피치를 구하고요. 손오공은 그렇게 좋은 가장은 아니지만 그래도요, 지구 평화도 구하고. 그리고 정말 끝이 없죠. 예. 남자 최고다. 걔네들도 다 남자야. 게다가 더 커보니까 제가 좋아하던 록스타들도 죄다 남자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좀 멋진 남자가 되려고 성기 확대 수술 같은 걸 찾아보기도 했지만 아직 가슴이 떨려서 받지 못했습니다. 사실 남자로 태어나서 무척 편했어요. 아직까지 밤길을 걸으면서 위협을 느껴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치안이 정말 우수하다고 믿었었죠. 제가 운전 5년 차지만 엄청 못하거든요. 그런데 운전을 하면서도 제 얼굴을 보고 위협하는 분들은 아직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믿기 어렵겠지만 저는 예술고등학교를 나오고 미술대를 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여성들의 지원이 굉장히 많아요. 여성의 비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예체능계는 보이지 않게 남성 쿼터제를 둬요. 그래서 무척 손쉽게 진학도 했어요. 제가 남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요. 그리고 사실 알고 계실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소란의 유저였어요. 수백만의 회원들 중 하나였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글을 올리거나 몰카를 찍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관심도 없고 들어가서 봤어요. 그게 다예요. 이렇게 눈팅을 좀 했죠. 특히 야설 게시판과 고민 상담 게시판을 매우 즐겁게 살펴보았어요. 동물원을 좀 구경하는 기분이어야 되나? 그 당시에는 저는 그게 순진하게 성인들의 해방구라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지금도 동의하에 스와핑을 하건 야외 노출을 하건 깊은 관심이 없어요. 폐를 끼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런데 그곳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그걸 알아보고 그것이 알고 싶다도 보게 됐고, 지금은 제가 그 당시에 무척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부끄럽다는 기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들어가지 않고요. 소란을 또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제가 소란짓을 했다는 사실로 놀리셔도 됩니다. 놀림 받을 만한 것이고요. 겨우 그런 것으로 저와 법정에서 만날 일은 없어요. 제가 소란짓을 했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일이니까요. 그뿐 아니에요. 저는 국산 야동도 많이 봤어요.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엄청 부끄러운 일이더라고요. 연인들끼리 찍은 거나 몰래 찍은 거나 커가면서 알게 됐죠. 이것은 성폭행에 동참하는 일이라는 것을. 또한 이것을 보는 일 그 자체로 저 자신을 부끄럽게 만들기 때문에 이제는 국산 야동도 보지 않게 된 지 꽤 됐습니다. 고백의 릴레이가 되는데 룸사롱도 한번 가본 일이 있어요. 몇 년 전이었는데 강간이나 도둑질 아니면 한 번쯤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되게 생각하고 있었고,
제가 일하던 곳에서 직원분들과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반쯤은 정말 가는 거야?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일단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어요. 반쯤은 끌려갔죠. 과연 영화에서 그려지는 그런 환락의 장소일까? 이런 기대감도 있었고요. 그런데 막상 가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뭐가 불편한지 모르겠고. 그래서 대화만 나누다가 사실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 지인분들은 돈이 아깝게 그게 뭐냐 라고 했는데 어쩌겠어, 난 그게 싫어. 그리고 그게 아마 제 인생에서 마지막 룸사롱이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뭐 대단히 고결하거나 흠결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한국 남자 표본 그 자체고요. 어쩌면 그 이하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해놓고 보니까 진짜 좀 부끄럽네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누구한테? 나 자신한테요. 이런 부끄러운 일을 한 나 자신한테 죄송하고, 그리고 만약에 실망하셨을 팬분들에게 실망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약속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앞으로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걸 약속드리고 싶어요. 이런 제가 굳이 왜 마지막에 남성들이 주로 성매매에 돈을 쓴다고 했냐면요. 정말 단순한 이유에서예요. 부끄러워서입니다. 이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은 무척 단순한 감정 같아요. 인간만 가지는 최고급 감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집 멍이도 똥 엄한 데 싸서 혼내면은 되게 부끄러워하더라고요. 자, 커피 좀 마실게요. 저는 임금 격차가 이렇게 많이 나는 줄도 몰랐어요. 그것도 부끄럽습니다. 제가 페미니스트라서 남녀의 임금 격차 줄여야 한다? 모르겠습니다. 그냥 공연업자로서 단순 계산만 해봐도 격차가 줄어드는 게 살림에 좀 더 나아지니까요. 저는 제가 아직 페미니스트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남성이 페미니스트가 된다는 건 너무 어렵다는 것도 알고요. 전 그냥 한국 남자에 가깝습니다. 네. 한국은 제조업 중심의 국가이고 이공계 여성 기피 현상으로 인해 여성 임금이 더 낮다고요? 그럼 독일은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여성 임금이 더 낮다는 게 바람직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건가요? 그게 최선인가요?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건가요? 국가 그 여행 광고 같은 데도 쓸 수 있겠네요.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거라면.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부끄러운 거잖아요. 한국 영화 산업이 16억 달러 규모라고 해요. 즉 한화로 1조 9천억 원 정도의 규모인데 이제 이건 돈 같지도 않죠. 성매매 규모는 그를 훨씬 뛰어넘고 심지어 추산조차 되지 않는 수준이라는 거. 이거 지적한 게 욕먹을 일인가요? 욕 계속하세요. 저 손안했던 거 놀리셔도 됩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제 팬분들을 걸고 넘어지면 제 변호사와 상의하게 될 겁니다. 전 더 좋은 남자가 되고 싶어요. 아마 제 글로 인해 불편하거나 화가 나거나 억울하거나 그런 감정이 들은 일부 남성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거 동의할 거야. 더 좋은 남자가 되고 싶다.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겠죠? 첫 번째, 남녀 차별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리고 두 번째, 비록 여자에게 오르가즘은 선사하지 못할 망정 여자를 사지 말자. 여자를 때리지도 말자. 출연한 여성이 동의하지 않는 야동은 보지 말자. 난 그게 정말 좋더라도 진짜 그냥 비밀로 하세요. 그러면 부끄러운 일이니까요. 모도함의 팟캐스트였습니다. 즐거우셨나요? 다음에 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